API가 돈이 된다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죠. 웹사이트의 손품왕 부동산 실거래 분석 플랫폼에서도 이걸 사용하고 있고요. 아실이라고 하는 부동산 거래가에서도 쓰고 있고, 옥션원, 아파트니 다 이 데이터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활용하시면 실무적으로 굉장히 분석적으로 잘 쓸 수 있다. 이런 팁을 또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빅데이터 김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빅데이터를 가지고 1억으로 서울 아파트 경매받기 프로젝트에 지금 이제 부동산 공부를 할 겸 여러분하고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부동산 공부를 한번 해보는 시간, 지금 이제 3편입니다. 자, 콜앱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공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 공공 데이터를 가공해서 실거래가 데이터랑 같이 이제 조인해서 어떻게 이제 실제적으로 이 매물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효과적으로 이거를 매물을 우리가 고르는 작업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진행 건수 증가. 최근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8월에는 351건으로 2015년 6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로 인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낙찰률 상승. 낙찰률도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낙찰률은 45.3%로 전월 대비 10.4% 상승했습니다. 이는 급매물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낙찰가율 상승. 낙찰가율 역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낙찰가율은 92.9%로 2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경매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는 투자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낙찰받은 아파트 경매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매우 높기 때문에 1억 원으로 낙찰받을 수 있는 아파트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가능성은 있습니다. 소형 빌라 또는 다세대 주택, 서울 외곽 지역이나 노후된 빌라 또는 다세대 주택 중 일부는 1억 원 이하로 낙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권리관계, 건물 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 취하 또는 변경, 간혹 경매 진행 중 채무 변제 등으로 경매가 취하되거나 매각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1억 원 이하로 낙찰받을 수 있는 아파트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드문 경우이며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서울 외 지역에서 1억 원으로 낙찰받은 사례. 경기도 동두천시 송내동 송내주공 아파트 2024년 8월 전용면적 60m 이 아파트가 1억 4천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1호선 지행역 역세권에 위치한 아파트로 한 차례 유찰되어 최저가가 1억 원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53명이 입찰에 참여하는 등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 경매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이거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이제 새로운 매물이 들어왔을 때 기존에 있는 그 알고리즘하고 새로 데이터를 매칭을 해서 이게 구입을 했을 때 이제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수익 타산이 있는지, 이런 걸 이제 한번 분석해 보는 순서들을 다음과 같이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공공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수집을 할 때 이제 실거래 데이터를 포함을 해가 받아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매 낙찰 정보가 있다 그러면은 그 경매 정보를 받아서 이 공공 데이터를 수집을 먼저 하게 됩니다. 자,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전처리를 해서 이 데이터 중에 이제 결측치, 잘못된 데이터 있으면 조정하고 표준 포매팅으로 우리가 이제 이걸 데이터를 수집을 한 다음에 데이터 이제 매칭 이제 이런 기법을 이용해 가지고 전처리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활용 데이터로 만들게 되겠죠. 여기에서는 이제 샘플 데이터하고 트레이닝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라고 하는데 트레이닝 데이터는 이걸 이제 학습을 시키고 테스트 데이터는 검증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두 개 데이터를 쌍을 나누는데 보통 7대3 또는 8대2로 나눕니다. 그런데 이 작업이 사실 시간이 좀 많이 걸릴 텐데 이걸 같이 한번 우선 해보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다음에는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해서 로지스틱 회계 분석이 됐던,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 추리라고 하죠. 이제 알고리즘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추천받은 알고리즘으로 트레이닝을 할 겁니다. 자, 트레이닝을 해서 이 데이터를 쓸만한지를 평가를 해서 예를 들어 80% 이상의 성공률이 나오면 이걸 가지고 최종 예측을 해서 실시간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는 여기 단계까지로 같이 한번 여러분하고 이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물론 이제 전문가의 의견도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많은 정보 있으면 여기 머신러닝 학습 및 예측 모델 만들 때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넣으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의견 많이 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경매에 도전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빅데이터에. 이걸 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공공 데이터를 수집하는, 자, 요 단계를 먼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두 가지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1억으로 경매 낙찰을 받기 전에 1억으로 구입이 가능한 지역, 경기도 농두천, 시흥시, 평택, 서울 같은 경우는 강북구 미아동 빌라, 홍제동 빌라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 있고요. 자, 경매받은 낙찰받은 지역 보니까 동두천, 시흥시, 진주마을 풍림 1차, 3억 2천, 그다음 서울 지역에는 이제 미아 H 빌라네요. 재개발 구역으로 감정가를 낙찰됐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자, 실거래 정보를 공공데이터 포털에 들어오라고 이야기를 해서 공공데이터 포털 오픈 API를 통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는 아파트 실거래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국토부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 자료가 2023년 업그레이드 24년 8월 기준으로 이제 업그레이드 되어 있고요. 자, 실거래 상세 자료도 여기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 두 개 데이터를 이제 긁어와서 우리가 이제 콜앱에서 스프레드 시트에다가 이제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이제 보여드린 알고리즘처럼 이제 대실거래 데이터하고 경매 데이터를 합쳐서 여기 이제 실제 성공 사례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랑 이제 매칭해서 트레이닝을 좀 시키려고 하는데 우선 데이터가 양질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아파트 매매 실거래 자료 데이터를 기준으로 우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이제 클릭하시면은 여기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자료를 열어보니까 이제 관리부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파트하고 실거래가, 주택까지 다 포함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이용 범위는 제한 없이 쓸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참고 문서는 있는데, 아파트 거래 실거래 자료 기술 문서인데, 이거 이제 클릭해보면 여기 이제 세부적인 그 API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API를 연결했을 거기 때문에 오픈 API 명세 가이드가 되어 있어서 이 내용을 보고 좀 간단한 내용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우선 목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베이스 URL 가져오고 그 다음에 겟 방식으로 데이터를 가져와라. 호출한 API 파라미터 체크해주고 거기에 이제 API 응답에 대한 리스폰스 성공했으면 조회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이제 블라블라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설명 가이드가 있고요. 저렇게 상단에 보면은 이제 활용 신청이 여기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활용 신청을 눌러서 이걸 내가 이제 실거래 데이터 가져오겠다. 이렇게 이제 누르면 됩니다. 자, 활용 신청 누르면 이제 로그인하라고 나오고 여러분이 네이버로 로그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항상 여러분들이 이거 회원 가입하고 인증하는 거는 항상 해보셔서 그렇지만은 번거로운 작업이긴 합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서 일단 여기 실거래 자료 공공정보 제고 활용 목적의 연구 목적이라고 하시고 확인한다. 그 다음에 최종 이제 활용 신청까지 하시면 이제 신청 완료가 되고요. 자, 이렇게 약간 대기 시간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여기 이제 하루 정도 이제 소요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지금 공공 데이터 중에서 이제 서울시 아파트 공공 데이터가 있고, 이제 광역 단위에서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국 단위에서는 data.go.kr이 공공 데이터 포털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우리가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데 약간 이렇게 웨이팅이 걸리는 거 저 대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승인이 나게 되면은 국토교통부 실거래 상세 자료 해가지고 언제까지 쓸 수 있고 만료되면 만료됐다 이렇게 이제 리스트에 표시가 돼요.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이제 눌러보면 세부 정보들을 우리가 이제 활용할 수 있는데 관련 문서가 있고 여기 이제 일반 키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표시된 일반 키, 인증 키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가져올 때 우리가 XML이라고 하는 형태로 데이터를 주는데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받아볼 때 키값을 부여해야 API를 연동할 수 있어요.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API라고 하는 건 키가 있어야 되고 그 키를 통해서 여기 있는 데이터 긁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저기 하나 밑에 이제 내려다보시면 일일 트래픽이 우리가 몇 건을 가져올 수 있는 만 건을 가져올 수 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된 거래 실거래 자료를 제공할 때 아파트 매매 실거래 공개 자료에 대해서 한 만 건 정도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되고 제가 이제 아까 한 것처럼 웹사이트 개발에 연구 목적으로 이 데이터를 내가 쓰겠다 이렇게 승인이 난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국토교통부 실거래 경보 오픈 API 활용 가이드가 나와 있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이거 공부 안 하려고요. 머리가 아파서.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챗GPT 바드에다가 제모나이에다가 이제 얘를 넣어서
얘가 학습을 해서 그 코딩을 만들도록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라요. 자, 제가 여기다 이제 프롬프트를 집어넣고요. 좀 전에 우리가 만든, 다운받은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의 기술 가이드. 이게 이제 설명서라고 볼 수 있죠. 이걸 콜앱에다가 서울 아파트 실거래 정보를 가져와서 콜앱 구글 시트와 저장하는 파이썬 코드 작성해서 그래서 어제 제 이제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인스타그램 자동화 할 때도 콜앱 서버에다가 이제 바로 스프레드 시트로 구글 시트로 이게 저장하는 형태로 코드를 생성했기 때문에 여기 좀 편리해서 또 엑셀로 스프레드 시트 형태의 코드로 저장하는 걸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제모나이 어드밴스에서도 동일한 이제 파일 첨부 기능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도 똑같이 이제 명령을 내가지고 실행을 시켜봤습니다. 자, 이 코드가 지금 다 잘 나왔는데요. 여기 뭐라냐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API 정보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여기에 지금 데이터를 가져와라 이 부분이 있어요. 데이터를 가져와라. 자, 데이터 가져오는데 어떤 데이터 가져오느냐? 여기 지금 보면은 발급받은 서비스 키를 가져와라. 본인의 키, 제가 이제 받은 키 있죠. 자, 그 내용이 있으면 여기 이제 지역들은 서울하고 경기도, 서울은 10일, 경기도는 40일이죠. 자, 이거로 이제 데이터 수집을 쫙 해서 이제 여기 이제 관련되어 있는 문서에 뭐가 되냐면 지역, 법정, 동, 아파트, 면적, 층, 거래, 건축 연도 나와 있고 여기 이제 판다스로 데이터, 그러니까 엑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걸 get worksheet 해가지고 그걸 스프레드 시트에다가 저장하는 코드까지 잘 만들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복사해서 콜앱에 바로 실행을 해서 데이터 한번 수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공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API로 실시간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상세 보기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은 하단에 이제 API 목록이 있고요. 여기 API 목록 있는 거를 get을 클릭하시면 거기 이제 사용되는 요 위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실행 준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행 준비 눌러서 하단에 뭐가 있냐면은 여기 이제 법정 그 코드가 있는데 이 법정 코드는 클릭해 보시면은 이제 지역 코드들이 있어요. 서울은 이제 1111116 그러니까 1, 2, 3, 4, 5, 6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111 하고 총 6개의 숫자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일을 2024년 1월달을 보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면 이제 서비스 키가 있는데 이 서비스 키는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일반 인증키가 있고 일반 인증키 인코딩, 일반 인증키 디코딩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디코딩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자, 요 키를 아까 이제 그 코드에 집어넣으시면 돼요. 자, 페이지 넘버는 뭐 1번 차례대로 이제 하고 보고 싶은 번호를 몇 개 이렇게 해서 API로 호출하게 되면 하단에 이렇게 리스트가 쭉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바로 이제 이 부분인데 여기 보면 이제 리퀘스트 주소가 쓰는 부분에 이제 그 물음표를 표시하는 부분까지 뭐 앞부분까지 이렇게 이제 물음표 표시되는 앞부분까지를 카피해서 이제 URL에 쓰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활용하시면 되고, 자, 요게 이제 잘 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내려가시고 이제 이렇게 성공이라고 표시되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호출된 결과를 가지고 확인해서 이제 결과가 잘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공 데이터를 이제 처음 단계, 항상 이제 처음 단계는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단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1번 우리가 데이터 수집한 다음에 이제 2번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1차 데이터를 그래서 이제 API를 통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API를 통해서만 데이터를 받아오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엑셀 다운로드가 있기 때문에 다운로드를 통해서 자, 이 시세 정보 다운로드 할 수가 있습니다. 통상 이제 API를 신청하면 이제 하루 정도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저는 요거를 받아서 구글 콜앱에다가 데이터를 좀 넣습니다. 여러분들 요 코드를 제가 지금 뭐 고정 댓글에 좀 공유해 드릴 테니까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주소를 확인해서 여기 이제 키 값을 집어넣고 여기에 이제 입력하시면 돼요. 자, 예전에 이 코드를 여러분한테 이제 오픈할 때도 좀 부담스러웠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 콜앱이 여기 지금 보시면 좋은 기능이 하나 더 들어왔어요. 최근에 여기 보면은 이제 보안 키를 설정하게 돼 있어요. 이 키에다가 이제 이 번호를 집어넣으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키들 중에 저희가 데이터 키 2라고 해갖고 디코더 키를 여기다 이제 미리 설정을 해 놓으면 됩니다. 여기다 추가 누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번호를 이렇게 넣으시면 요 코드의 번호가 이렇게 쭉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냥 이름만 쌍따옴표 넣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쓰시면
그대로 바로 쓸 수 있어서 이 방법 여러분에게 추천해드려요. 자, 그래서 이제 키 넣고 그 위에 아까 말씀드린 주소 넣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테스트 해보시면 이제 코드 번호가 이제 얼마에 나오느냐에 따라 성공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드 번호가 200번이 나오게 되면 이제 통신이 성공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데요. 요런 방식에 의해서 이제 상용 서비스들도 사용 사례가 지금 여기다 소개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좀 전에 이제 소개해준 그 API를 이제 상용으로 어떤 분들이 쓰고 있냐, 어떤 회사가 이렇게 쓰고 있냐라고 하면 여기 개발자에 표시가 돼 있죠.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쓰시면은 API가 돈이 된다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죠. 웹사이트의 손품왕 부동산 실거래 분석 플랫폼에서도 이걸 사용하고 있고요. 아실이라고 하는 부동산 거래가에서도 쓰고 있고, 옥션원 아파트미 다 이 데이터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활용하시면 실무적으로 굉장히 분석적으로 잘 쓸 수 있다. 이런 팁을 또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가 이제 들어온 다음에 자, 데이터를 가공해야 되는데요. 여기 지금 제가 구글 클라우드에 이렇게 플랫폼에,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 이제 데이터를 옮겨왔습니다. 자, 다운받아서 이렇게 옮겨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API를 통해서 연결해 올 수도 있는데, 이제 이게, 기준일이 언제냐면은 2007년인가요? 2007년인가를 기준으로 해갖고, 2017년 기준으로 했네요. 2017년 기준으로 해서 거래 데이터들이 쭉 나와 있고, 위에 상단에 보면은 이제 지역에서 A열에는 지금 지역별이 쭉 나와 있고 B열부터는 그냥 연도가 쭉 나와야 되는 이런 로우 데이터가 우리가 이제 주어진 데이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인사이트만 잠깐 한번 볼게요. 자,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데이터를 열어서 봤고요. 자, 여기는 사용되는 데이터들 중에 이제 평균 매매 지표가 어떻게 되느냐. 2023년 했더니 154예요. 그러니까 기본이 이제 100으로 봤을 때 154라고 하는 그 지표인데, 자, 이걸 차트로 한번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기준일이 2017년이잖아요. 2017년 기준이고, 2017년 기준으로 2013년 기준으로 지금 2012년 기준, 2021년 기준으로 각각에 이제 나타나는데, 얘를 이제 100으로 봤을 때 이열리하게 이제 판매 가격, 이제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변동이 있는지 이렇게 이제 한번 확인해 봤어요. 간단하게 오늘은 이제 API 연동시키고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거를 이제 다양하게 이제 분석을 하는데, 실거래 정보하고 이제 실 데이터를 가져오는 작업에서 오늘은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는 작업까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이제 부동산 전문가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은 같이 구현해보면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채널 운영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AI를 이용해서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데 활용되기를 바라서 지금 이제 주식도 하고 부동산도 하고 그다음에 유튜브 분석도 하고 여러 가지 주제, 최근에 이제 인스타그램 주제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분석하고 자동화하는 이런 사례들을 지금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해 주시면 좋은 콘텐츠를 여러분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빅데이터 윤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